이제 교과서로 돌아와서 교과서에서 무리수와 실수를 배우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수라고 하면 제일 넓은 수의 범위가 유리수였어요. 유리수의 뜻은 뭐였느냐? 분자분모가 정수인 분수꼴로 나타내어지는 수를 유리수라고 했었죠. 그렇다면 무리수는 무엇일까? 있을 유자고 무는 없을 무자예요. 뭔가 반대되는 개념 같은데 무리수의 개념이 뭔지 잘 생각해 볼 거고, 이 단원에서는 수행평가가 하나 계획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등교하게 되면 이 무리수를 수직선상에 나타내는 거를 수행평가로 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무리수의 개념을 똑똑히 배우고 다음 시간에 무리수를 수직선에 나타내는 방법을 배워서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잘 배우세요. 교과서 19쪽 무리수와 실수 같이 한번 볼게요. 오늘 배우는 제일 중요한 거는 무리수 뜻이 뭔데? 엄마가 이제 집에 와서 오늘 수학 뭐 배웠니? 그러면 우리 무리수 배웠어요 라고 하겠지. 그러면 엄마가 무리수 뜻이 뭔데? 라고 물으셨어. 뭐라고 대답할 건가? 그다음 실수는 뭔데?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 건가?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거 무리수의 뜻, 실수의 뜻 두 가지 개념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교과서 19쪽에 다가서기 같이 볼게요. 자, 우리가 수직선을 배웠는데 수직선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아는 수를 직선 위의 점에 대응을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직선이 있는데 이 직선 위의 한 점을 숫자 0에 대응시키는 거죠. 그리고 0에서 한 칸 오른쪽으로 간 요 점을 1에 대응시키고, 왼쪽으로 한 칸 간 거는 마이너스 1에 대응시키고, 오른쪽으로 두 칸 간 거는 2에 대응시키고, 왼쪽으로 두 칸 간 거는 마이너스 2에 대응시키고, 이런 식으로 숫자를 요 점이랑 하나하나 대응시켜서 만든 게 수직선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런 자연수나 정수까지는 아주 수직선에서 어디에 있는지 찾기가 쉽죠. 그럼 이런 유리수 한번 볼게요. 2분의 1. 2분의 1이라는 거는 한 칸을, 몇 칸을? 한 칸을 0에서 1까지 한 칸을 몇 개로 나눠요? 두 개로 2등분 한 다음에 그 중에 하나만큼을 뭐라고 한다? 2분의 1이라고 하죠. 맞습니까? 1을 2등분 한 다음에 그 중에 하나를 2분의 1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2분의 5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2분의 5는 3분의 5라고 할까요? 3분의 5는 3분의 3이랑 3분의 2를 더한 거잖아요. 즉 1과 3분의 1을 더한 거예요. 그럼 1만큼 일단 먼저 가고 3분의 2니까 한 칸을 몇 등분해요? 한 칸을 3등분하고 그 중에 몇 칸? 3등분 한 거 중에 두 칸. 요 위치가 뭐가 되겠다? 3분의 5가 되겠다. 이런 식으로 나눗셈의 개념으로 분수들도 수직선 위에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첫 시간에 배웠던 요 루트 2라는 애는 이 수직선 위에서 어느 자리를 차지해야 될까? 어떤 수와 어떤 수 사이에 어느 지점에 있는 점과 대응시켜야 할까? 요걸 한번 생각해 봐야겠죠. 맞습니까? 무리수도 요 루트 2도 숫자기 때문에 요 수직선 위에 자기 자리에 있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어느 자리에 대응시켜야 할까? 요걸 한번 따져보자. 자, 사람들이 이제 루트 2의 값을 알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냐면 생각 열기 한번 볼게요. 루트 2가 도대체 어느 정도, 어떤 크기의 값인지 궁금해서 사람들이 맨 처음에 어떻게 했냐면 루트 2를 제곱하면
2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곱했을 때 이 근처에 있는 수들을 찾은 거야. 찾아봤더니 여기 보이죠? 여기 한번 보세요. 1.4의 제곱은 1.96이더라. 그죠? 그 다음 1.5의 제곱은 2.25더라. 1.96이랑 2.25 사이에 누가 있어요? 바로 이 2가 있죠. 그렇다면 요런 대소관계가 성립을 하는데, 그렇다면 1.4와 루트 2와 1.5 사이에도 똑같은 대소관계가 성립을 하겠죠. 루트 2는 1.4보다는 크고 1.5보다는 작다. 그러면 1.4 땡 값을 갖겠죠. 그래서 1.4 땡에서 땡은 얼마일까를 또 사람들이 계산을 해보니까 여기 보세요. 여기에서 1.41의 제곱이 1.9881이고 1.42의 제곱이 얼마더라? 2.0164더라. 제곱 1.9881과 2.0164를 보니까 요 사이에 또 누가 있어요? 그렇죠. 바로 2가 있습니다. 2. 누구의 제곱? 루트 2의 제곱인 2가 있죠. 맞습니까? 그렇다면 이 제곱한 것들 사이에 어떤 요런 대소관계가 성립을 하니까 제곱하기 전도, 즉 1.41이랑 루트 2랑 1.42 사이에도 요 대소관계가 그대로 유지될 거라는 거죠. 이렇게. 그럼 루트 2는 1.41보다는 크고 1.42보다는 작으니까 1.41 땡 요런 값을 갖겠구나. 그래서 또 1.41 땡에서 땡이 누군지 찾아보기 위해서 요렇게 또 계산을 해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1.413의 제곱은 1.996569, 1.414의 제곱은 1.999396, 1.425의 제곱은 2.002225. 자, 그러면 루트 2는 요 사이에 있을까요? 요 사이에 있을까요? 1번, 2번. 몇 번? 정답은? 그렇죠. 2번 사이에 있겠죠. 얘는 2보다 작고 얘는 2보다 크잖아요. 다시 적어보면 1.414의 제곱은 1.999396이고 루트 2의 제곱은 2이고 1.415의 제곱은 2.002225더라. 자, 1.414의 제곱과 1.415의 제곱 사이에 누가 있다? 2라는 숫자가 있죠. 얘랑 얘 사이에 누가 있다? 2라는 애가 있죠. 그러면 요런 대소관계가 성립한다는 말이니까 제곱하기 전도, 즉 1.414랑 루트 2랑 1.415 사이의 대소관계도 요게 성립한다는 거죠. 그럼 루트 2는 1.414보다 크고 1.415보다 작으니까 1.414 땡 요런 수가 되겠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계산을 통해서 찾아가 본 거예요. 찾아가 봤더니 루트 2라는 애는 어떤 값을 갖게 되느냐? 1.414, 2135, 6237, 3095, 땡땡땡땡땡땡땡땡. 우리 같이 외워볼까? 1.414, 2135, 6237, 3095, 0488. 자, 이런 식으로 한번 외워보세요. 그럼 루트 2는 약 1.414 땡땡땡땡. 요 1.414까지만 외워도 잘하는 거예요. 루트 2는 1.414 땡땡땡인데
얘는 분명히 뭐냐면 무한소수예요. 무한소수. 무슨 소수? 무한소수인 걸 알 수가 있죠. 아! 꺼졌다. 자, 루트 2는 1.4. 루트 2는 1.414. 자, 루트 1을 한번. 자, 루트 1을 한번 외워볼게요. 1.414, 2135, 6237, 3095, 0488, 0168. 자, 얘는 딱 보면 무한소수란 말이죠. 무한소수. 맞습니까? 근데 우리가 배운 무한소수는 이때까지 뒤에 어느 소수점 아래 몇째 자리부터는 계속 똑같은 수가 반복되는 순환소수였다는 거죠. 근데 얘는 딱 보니까 똑같은 수가 반복돼요, 안 돼요? 예, 지금까지 우리가 유관상으로 보기에는 반복되는 순환마디가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 순환소수가 아닌 무한소수라고 할 수가 있겠죠. 맞습니까? 자, 거기 줄 거 볼게요. 순환소수가 아닌 무한소수인데 루트 2를 계속 계산을 통해서 그 값을 찾아보니까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 순환소수가 아닌 무한소수인데 이런 아이들을 이제부터 무슨 수라고 하자? 그렇죠. 무리수라고 하자. 됐습니까? 순환소수가 아닌 무한소수를 뭐라고 하자? 무리수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루트 2처럼 무한소수인데 순환하지 않는 것들, 이런 아이들을 누구라고 하자? 무리수라고 하자. 그래서 무리수의 뜻은 순환소수가 아닌 무한소수,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라고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자,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아는 유리수는요, 참고 표시해서. 자, 우리가 아는 유리수는요, 모두 분수꼴로 나타내어져요. 분자 분모가 정수인 분수꼴로 나타내어져요. 근데 이런 분수꼴을 왜 안 적어져? 이런 분수꼴을 소수로 나타내 보면 항상 분수꼴을 소수로 나타내 보면 항상 유한소수이거나 또는 순환소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분모로 나누었을 때 분모가 어떤 정수잖아요. 이 분모의 정수로 나누었을 때 나오는 나머지는 항상 한정되어 있거든요. 맞나요? 만약에 7로 나누었다. 그러면 그 나머지는 0, 1, 2, 3, 4, 5, 6까지밖에 없다는 거지. 이렇게 나머지들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분수꼴로 나타내어지는 거는 소수로 나타내면 유한 아니면 순환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루트 2처럼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가 있네. 그래서 얘를 유리수가 아니니까 뭐라고 하자? 무리수라고 하자. 이름을 붙인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 20쪽 한번 넘어가 볼게요. 그러면 무리수, 순환하지 않는 순환소수가 아닌 무한소수, 무리수의 예에는 뭐가 있느냐? 루트 3. 루트 3도 계산해보면 1.732, 0508, 0756 이렇게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가 되고요. 그 다음에 루트 3에서 1을 뺀 거, 1을 빼도 앞에 1만큼만 없어지고 뒤에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인 건 바뀌지 않죠. 얘도 얘도 무리수이고, 그다음 우리가 원주율에서 얘기하는 파이 3.141592, 6535, 8979 이 파이도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니까 무리수가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루트 2는 어때요? 마이너스 루트 2 같은 경우에도 루트 2가 1.414 땡땡땡땡땡땡땡땡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잖아요. 여기에 마이너스를 붙인 거니까 얘도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니까 뭐이다? 무리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보통은 근호 안에 얘가 만약에 제곱수가 들어있어요. 제곱수. 예를 들어서 루트 3의 제곱이라든지 루트 5분의 1의 제곱이라든지 이런 제곱수가 들어있으면 제곱 루트가 상쇄되어서 얘는 유리수가 됩니다. 제곱 루트가 상쇄돼서 유리수 3이 되고요. 제곱 루트가 상쇄돼서 유리수 5분의 1이 됩니다. 그런데 루트 안에 제곱이 아닌 수, 제곱수가 아니면 얘는 뭐가 된다? 무리수가 되는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루트 5, 루트 3분의 2 이런 애는 5나 3분의 2 같은 애들은 뭐의 제곱으로 표현이 안 되잖아요. 이럴 때는 얘네는 무리수가 되는구나. 자, 문제 1번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여러분 같이 풀고 여러분이 이따가 한 번 더 혼자 풀어보세요. 루트 49를 보면요. 루트 7의 제곱, 근호안에 제곱수가 있죠. 얘 같은 경우에는 제곱 루트가 상쇄돼서 유리수 7이 됩니다. 얘는 유리수예요. 다음 마이너스 루트 21을 볼게요. 루트 21은요. 21은 누구의 제곱꼴로 나타내어질 수 있느냐? 없죠. 이런 경우에는 얘는 순환하지 않는 순환소수가 아닌 무한소수가 되고 얘는 무리수가 됩니다. 다음 루트 마이너스 3.14의 제곱. 마이너스의 제곱은 플러스 될 거고요. 제곱 루트는 뭐 된다? 제곱 루트는 상쇄되어서 얘는 얼마가 되겠어요? 네, 3.14. 선생님, 원주율 3.14 무리수잖아요. 라고 하면 안 됩니다. 실제로 원주율 파이는 3.14가 아니라 3.14, 1592, 6535, 897 이런 무한소수예요. 근데 여기서 3.14는 딱 100분의 314라는 유한소수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얘도 유리수이다. 다음 루트 9분의 4 한번 볼게요. 9분의 4 제곱수로 나타낼 수 있을까 없을까? 그쵸. 3분의 2의 제곱이죠. 그럼 얘는 제곱 루트 상쇄하면 3분의 2 유리수가 됩니다. 뭐야 이거는. 루트 2랑 3이 더해졌어. 이거 어떡하나요? 이거 유리수인가요? 무리수인가요? 얘도 잘 보면 루트 2가 1.414 땡땡땡땡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고 여기에 3이 더해졌잖아요. 그러면 4.414 땡땡땡땡 요 뒷부분은 여전히 순환하지 않는 순환소수가 아닌 무한소수란 말이죠. 따라서 유리수 3을 더해도 얘는 뭐다? 무리수가 된다. 무리수에다가 유리수 3을 더해도 무리수가 된다. 요런 예들을 우리가 찾아보면 무리수랑 무리수를 계산하는 것보다 자 유리수랑 무리수를 더했어. 얘도 무리수가 되고요. 그 다음에 유리수 빼기 무리수를 했어. 얘도 무리수가 되고요. 유리수를 무리수에 곱했어. 얘도 무리수가 되고요. 유리수를 무리수로 나눴어. 얘도 무리수가 되고요. 무리수에서 유리수를 빼거나 이거 곱하기는 순서 바꿀 수 있고 나눌 때도 무리수에서 유리수를 나눌 때도 마찬가지로 무리수가 됩니다. 그래서 무리수에다가 유리수를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어도 항상 무리수이다. 이걸 기억해 두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공책에 필기할 때 같이 해볼게요. 자, 그 다음 이제 유리수와 무리수를 다 배웠단 말이죠. 이런 우리가 배운 수들을 총 통틀어서 뭐라고 하느냐? 실수. 실수라는 건 뭐냐면 실제로 존재하는 수. 이제 우리가 세상에서 실제로 존재하는 수들은 다 배운 거예요. 뭐죠? 일단 자연수 배웠죠. 그 다음 정수 배웠죠. 유리수 배웠죠. 그 다음 뭐 배웠어요? 맞아요. 무리수까지. 그래서 이런 수들을 전부 다 직선 위에, 수직선 위에 나타내잖아. 그러면 수직선은
빈점 하나 없이 꽉 차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지금까지 배운 수들을 총 통틀어서 실수라고 하고요. 이 실수들을 수직선 위에 나타내면 수직선은 꽉 차게 된다. 즉 실제로 존재하는 모든 수를 실수라고 한다는 겁니다. 밑에 줄 거 볼게요. 자, 우리가 배운 유리수랑 무리수를 통틀어서 실수라고 한다. 이제부터 수라고 하면 우리는 어디까지? 실수까지. 옛날에 수 하면 초등학교 때는 수 하면 1, 2, 3, 4 자연수밖에 몰랐죠. 근데 이제 점점점 그 범위가 늘어나서 수 하면 실수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면 실수의 분류를 한번 같이 볼게요. 실수에는 유리수와 무리수가 있고요. 무리수는 아까 봤던 대로 얘네들처럼 순환하지 않는 순환소수가 아닌 무한소수들이 무리수였습니다. 그 다음 유리수들은 분자분모가 정수인 분수꼴로 나타내어지는 수들을 얘기하고 정수와 정수 아닌 유리수가 있었어요. 정수 아닌 유리수는 유한소수도 있고 그 다음에 순환소수도 있어요. 이런 애들이 정수 아닌 유리수가 되고요. 정수에는요. 양의 정수, 자연수 1, 2, 3, 그 다음 0, 그 다음에 음의 정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자연수에 음의 부호를 붙인 수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이게 실수의 분류. 이것도 나중에 필기할 때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유리수와 무리수를 얘네들을 수직선상에 나타내면 어떻게 된다? 수직선이 꽉 차게 됩니다. 됐나요? 그래서 수직선은 무리수와 실수로 전체가 완전히 메어지더라. 실수는 반드시 수직선 위에 한 점에 대응하고 수직선 위에 한 점은 반드시 실수에 대응하게 됩니다. 이거 수직선이 꽉 찬다는 말 이해됐죠? 다음 문제 2번이에요. 문제 2번은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다음 표에서 주어진 수를 자연수, 정수, 유리수, 무리수, 실수 중에서 각각 해당하는 곳에 동그라미 표하시오. 마이너스 파이는 일단 자연수 아니고요. 정수 아니고요. 얘는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잖아요. 일단 뭐다? 무리수죠. 무리수. 유리수까지 아니고. 그런데 무리수이면 뭐도 돼요? 실수도 되죠. 여기까지. 이렇게 두 개 동그라미 쳐지겠죠? 자, 5는 그렇죠. 자연수예요. 자연수는 뭐도 돼요? 정수도 돼요. 정수는 뭐도 돼요? 유리수도 돼요. 유리수는 뭐도 돼요? 실수도 돼요. 유리수이면서 무리수인 거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유리수는 무리수랑 나눠지는 거예요. 그다음 루트 7은 요 근호환의 제곱수가 아닌 7이 들어갔잖아요. 그럼 얘는 아까 무리수라고 했죠. 무리수이면서 유리수일 수 있다 없다? 절대 없다. 그럼 위에 거 다 아니고 뭐 실수까지는 가능하겠죠. 그다음 얘는 순환소수네요. 순환소수는 유리수예요. 유리수 중에서도 정수 아닌 유리수가 되겠죠. 정수 아닌 유리수. 그러면 정수도 아니고요. 자연수도 아니에요. 정수 아닌 유리수니까. 그리고 실수는 됩니다. 유리수이면 실수는 됩니다. 그다음 마이너스 루트 16은 근호환의 제곱수가 들어있네. 그럼 얘는 마이너스 4랑 똑같은 거죠. 얘는 자연수는 아니고 자연수의 음의 부호가 붙은 정수는 되겠죠. 정수이면 유리수이고 유리수이면 무리수일 수는 없고 실수 되겠죠. 마이너스는 x표는 하는 거 아니니까 일단 이렇게 지워볼게요. 그 다음 2 플러스 루트 2 유리수랑 무리수 더하면 뭐 된다 그랬어요? 네, 무리수 된다 그랬어요. 왜냐? 1.414 땡땡땡땡 무한소수에다가 앞에 2만 더해진 거잖아. 그치? 그럼 3.414 땡땡땡땡땡땡땡 여기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죠. 이건 변하지 않죠. 그래서 얘는 무리수이면서 실수, 유리수는 되지 않는다. 이렇게 문제 2번까지 우리가 같이 풀어보았습니다. 오늘 여러분 문제 푸는 시간이 없어서 심심했죠? 다음에 형상평가로 많이 풀어보도록 하세요. 오늘 교과서 진도는 여기까지 하고 필기 하면서 한번 정리하고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필기로 뿅! 자, 필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은 무리수랑 실수의 뜻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이 두 가지만 정확히 알면 좋겠어요. 무리수 뜻 알고 실수 뜻 알고 두 개의 각각 예 들 수 있고 요거만 잘 해주면 좋겠어요. 필기 한번 해볼게요. 지금 2단은 무리수와 실수하고 있고요. 무리수와 실수를 알기 위해서 먼저 유리수는 뭐였나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우리가 이전 학년도에 유리수를 배웠는데 유리수는 분자, 분모가 정수인 분수로 나타내어지는 수. 분자 분모가 정수인 분수꼴로 나타내어지는 수를 유리수라고 배웠습니다. 그럼 오늘은 뭘 배워보자? 무리수가 뭔지 배워보자. 무리수의 뜻은요. 한마디로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 순환소수가 아닌 무한소수를 무리수라고 합니다. 그 얘는 루트 2라든지 루트 3, 그 다음에 파이 2 플러스 루트 5 요런 애들이 되겠습니다. 얘네들처럼 근호환의 제곱이 아닌 애가 들어가 있을 때 얘는 무리수가 되고요. 어떤 유리수의 제곱이 근호환에 들어가 있으면 제곱 루트가 상쇄해서 걔는 유리수가 돼요. 그런데 근호환에 유리수의 제곱꼴이 아닌 거야. 제곱수가 아닌 거야. 그러면 제곱 루트 상쇄가 안 되니까 루트가 항상 살아있다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무리수가 되더라. 루트 2의 약 대략적인 값도 외워놔야 됩니다. 뭐라고요? 1.414 땡땡땡땡. 길게는 외울 필요 없고요. 세 자리 정도. 그다음 루트 3은 약 얼마느냐? 이것도 외웁니다. 1.732 땡땡땡땡. 다 외울 필요는 없고 소수 셋째 자리까지 외우는데 뭐라는 거는 잘 기억해야 된다. 얘가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라는 건 잘 기억해야 돼요. 그다음 파이도 대략적으로 적으면 3.14 땡땡땡땡. 얘도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라는 건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 얘처럼 무리수에 유리수가 더해지거나 난 무리수와 유리수의 차 그 다음에 유리수랑 무리수를 곱했거나 유리수를 무리수로 나눴거나 무리수를 유리수로 나눴거나 여기서 나누는 건 절대 0은 아니겠죠? 0이 아닌 수로 나눴거나 이런 경우도 다 뭐가 된다? 무리수의 예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무리수와 무리수를 곱했을 때는 루트 2랑 루트 2를 곱했을 때는 유리수가 되죠. 그래서 무리수끼리의 사칙연산은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유리수와 무리수의 사칙연산에서 무리수가 된다는 거. 요거 기억해 주세요. 다음 이러한 유리수와 무리수 우리가 배운 유리수랑
무리수를 통틀어서 뭐라고 한다? 실수라고 합니다. 유리수와 무리수를 통틀어서 실수라고 합니다. 이 실수는요, 수직선을 빈틈없이 꽉 채운다, 메워줍니다. 그래서 수직선 위의 점과 실수의 한 수는 대응하게 됩니다. 항상 1대1로 대응하게 됩니다. 자, 이제 실수의 분류 한번 해볼게요. 실수의 분류. 실수는요, 아까 교과서에서 봤던 그림 잘 떠올려보세요. 일단 실수는 유리수랑 무리수로 나누어지죠. 무리수는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로, 순환소수가 아닌 무한소수고요. 유리수는 둘 중 하나예요. 유한소수이거나 순환소수이거나. 그리고 유리수는 또 두 가지로 나누는데, 하나는 정수와 정수 아닌 유리수로 나누게 됩니다. 정수 아닌 유리수. 정수는 우리가 아는 자연수, 즉 양의 정수, 1, 2, 3 이런 애들. 그다음 0, 그다음 음의 정수. 음의 정수는 자연수에 음의 부호를 붙인 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런 애들. 이 음의 정수가 되겠죠. 정수 아닌 유리수는 말 그대로 정수가 아닌 분수꼴인 수. 예를 들어서 간단한 분수 2분의 1, 0.01 이런 거. 그 다음에 순환소수도 여기 들어가겠죠. 0.41 땡, 뭐 이런 순환소수, 이런 애들도 다 정수 아닌 유리수로 들어가게 됩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무리수의 얘는 아까도 했듯이 루트 2, 루트 3, 파이, 2 플러스 루트 2 뭐 이런 애들이 있겠다. 그래서 실수는 유리수와 무리수를 통틀어서 말하는 실제로 존재하는 모든 수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다. 오늘 수업 내용은 여기까지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